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이런 날은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있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민식이가 다시는 없게 이 스쿨존 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일명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법안 내용, 이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을 풍자한 휴대폰 게임이 출시가 돼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게임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어떤 게임인지? 예, 이제 저도 뉴스에서 나오고 해서 직접 한번 설치해서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목 자체는 지금은 스쿨존을 뚫으라 민식이법 무서워해서 민식이법 무서워라는 부분은 빠졌고 게임명에서? 예, 지금 2일 날 출시가 되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금 올 현재로는 5천에 다운로드가 됐고요. 급상승 순위 1위입니다. 지금도 다운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에 따르면 지금 그 뭐 설치가 삭제됐다 다운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확인해 봤는데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리뷰를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한 리뷰가 와야 되는데 게임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민식이법에 대한 그 찬반 논쟁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한 평을 달는 댓글이 아니라 민식이법에 대한 평을 달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볼 때 다운 횟수가 한 100번 정도라고 이제 100회 정도라고 들었는데 지금 5천 회가 넘어갔습니까? 네, 급상승 순위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도 그러면 그러니까 다운이 되고 있고 실행도 가능하고. 네, 직접 게임을 해봤는데 어떠냐면 유저가 택시 기사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가 어떻게 보면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린이가 그러니까 갑자기 차도에서 나오면 택시가 피해가야 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어린이가 적이 되는 것이죠. 적과 부딪히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적대화하는 게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제작자가 누군지는 밝혀졌어요? 예, 타이거 게임즈라고 하는 앱 회사인데 뭐 구체적으로 대표가 누구인지까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도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 가지고 널리 알리고자 이렇게 뭐 공익적인 취지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인터뷰했다라고 합니다. 공익적인 취지로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네, 이제 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게임을 보는 민식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특정 법에 대해서 한다면 그게 풍자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개인이 망인 그러니까 고인이 된 민식이의 그 개인도 개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민식이법이라는 게임은 그 고인을 조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불특정 다수이라면 그게 뭐 비판도 될 수 있고 풍자도 될 수 있겠지만 특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풍자기보다는 조롱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뉴스를 접하고 저희 제작진이 민식이 아버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이 민식이법 제정 그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악플이 달리고 욕설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말 심신이 많이 지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이 나온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게 인권적이나 명예훼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다뤄달라. 저희 제작진한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일단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공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어떤 게임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이제 조롱은 어떻게 보면 모욕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예, 모욕이라면 이 민식이 부모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는 민식에 대한 모욕인데 결국은 망인에 대한 모욕 같은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좀 곤란해 보이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자 모욕죄는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아, 법리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또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민식이 부모에 대해서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런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로 인해서 이 게임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로 네. 청구는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논란은 있겠지만 손해배상 뭐 책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 근데 아마 이제 그 게임 제작자나 다운받아서 이제 그 게임을 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민식이가 아니라 민식이 법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공익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주장은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재는 할 수 없겠죠. 다만 판단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예. 판단의 몫은 뭐 시청자나 나중에 뭐 소송이 제기됐을 때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민식이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처벌 수위가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민식이법에 규정되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 보호구에서 사망하더라도 뭐 명수가 1명이든 2명이든 부상이든 사망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졌었습니다. 예. 민식법 시행으로 부상하고 사망하고 나눠져서 예. 부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예.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로 가중처벌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기존에 처벌 안 하던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미 기존에 처벌하던 것을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 이게 이제 그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네. 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더라고. 아니 일반 교통사고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봐서 네. 지금 이게 좀 올라가도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네.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과다한 것은 맞지만 그 법정형 범위 내에서 무조건 다 뭐 무기징역 받는다, 예. 뭐 실형 간다, 뭐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다라고 볼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양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예. 뭐 사망한 경우를 할지라도 무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냥 무작정 뭐 악법이다, 때법이다, 이건 뭐 공포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일단 좀 갈라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목소리 중에서 네. 법안 내용을 지금 법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다시 오해 기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보통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고 네.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네. 이제 뭐 하나만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두 개 다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가중된 건 맞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차량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네.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의 특수성이 더 고려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는 돌발 사태까지도 대비해서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따라서 뭐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까지도 염두해서 뭐 급정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에서 더 추가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어떤 그러니까 주의를 그러니까 기울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책임을 전부 다 운전자한테 덮어씌우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무조건 사고 나면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네. 일단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제한 속도를 준수했고 어린이 안전을 유의했으면 책임이 없고요. 네. 또 어린이 안전을 유의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자,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네. 30km 이하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한 속도를 만약에 준수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네. 갑자기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네. 이 제한 속도를 준수만 하더라도 사망 사고는 이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해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 그러니까요.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예. 제한 속도를 준수를 했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제한 속도를 준수를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게 어떻게 운전자 과실이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10km로 진행하더라도 어린이가 뻔히 앞에 있는 걸 보고도 그대로 진행해서 역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유. 과실을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 속도 준수는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은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통상적으로 차 대 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내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만 지키면 과실이 없습니다. 근데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가중됩니다. 실내 원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행자가 어린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최고치로 가중된다고 보시면 그게 됩니다. 꼭 스쿨존이 아니고 그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 대 보행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전하실 때는 브레이크 바로 올리시고요. 제한 속도 준수는 기본이고 앞만 봐서는 안 되고요. 좌우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튀어나올 줄 모른다고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되고 다만 갑자기 튀어나온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면 이런 경우에서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합니다. 그 저희가 일전에 이제 이 민식이법을 한번 다룰 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유튜브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방송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댓글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에 우리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도 다 이렇다. 오히려 더 세다. 이런 어떤 댓글이 많았는데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과한 건 아닌가요?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제가 외국은 잘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봤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어린이의 사망자 수가 훨씬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12.6명이고 스웨덴은 2.6명이 불과한데 여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넘어선 홈존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차량 진입을 차단시키고 있고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신호 자체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초에 0.8m인데 0.5m입니다. 상당히 여유 있게 두고 있고 신호가 변경되더라도 3초, 4초 후에 차량 진호 신호가 들어오도록 해서 사고를 방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이 우리나라는 300m인데 500m 훨씬 넓고요. 또 제한 속도 우리나라는 30km를 기본으로 하는데 20km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 뭐 엄격하게 한다, 뭐 과중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아무튼 그나저나 3월 25일부터 이제 그 법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혹시 그리고 나서 아직은 좀 보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다면 3월 25일부터 저번 달 4월 30일까지 작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고 수가 50건에서 21건으로 줄었다 그러고요. 또 부상자 수가 50명에서 23명으로 그러니까 54%, 58% 대폭 하향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또 이때가 코로나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유의미한 등교가 안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은 이제 그 숫자 몇 개를 가지고 뭐 법안의 효과를 따지는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이게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복가남 TV님 같은 경우는 처벌이 너무 과함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유튜브로 윤동엽님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부모가 불러서 뛰어들어오는 아이를 못 피한 게 죄냐고 이렇게 되물어 주셨는데요. 반면에 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홀로 아리랑님은 규정 속도로만 달리면 되잖아요라고 그러니까 글 보내주셨고요. 현이사랑님 이 게임 만든 사람 처벌해야겠네요. 부모들 2번 아니 매일 죽이고 있네요라고 해주셨고 이에모님은 자신의 아이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어쩌면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어른 대 어른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고 가정에서도 보호의 대상이고 국가도 보호해줘야 되고 어른 또 아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등하게 평가해가지고 가혹하다. 어떻게 보면 자기 벌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직장이 잘리는 부분 걱정을 하는데 상대는 어린이의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벌금을 따진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내비게이션에 그래서 스쿨존 알려주는 뭐 그것도 있다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회하는 뭐 내비게이션 앱도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 어떤 감정적인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섞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쿨존이라고 오히려 이제 알려주고 계속 어떤 경고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기존에도 뭐 어떻게 보면 스쿨존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